안녕하세요. 우짜 규 대표입니다. 창업 지원 사업이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아직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몇 개의 지원 사업만 보고 계신 대표님들. 오늘 이 영상은 진짜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 예창패나 초창패 같은 경우엔 최대 지원 금액 1억으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창업 중심 대학은 유형에 따라서 사업화 자금이 평균 7,700만 원, 최대 2억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최대 2억. 어. 반대로 말하면 이걸 모르고 뭐 예창패만 지원하면 초창패만 지원하면 대표님이 스스로 선택지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업 중심 대학이 도대체 뭐냐? 이 이름 때문에 다들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이 중심 대학, 대학이니까 뭐 대학을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창업 중심 대학은 말 그대로 이 대학이 운영하는 거예요. 이 중기부의 예산을 대학이 받아서 똑같이 이 창업팀을 뽑고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정부의 창업 지원 체계 안에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 중심 대학이라고 해서 반드시 대학에 뭐 소속이 되어야 한다든지 혹은 학생이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에요. 이 창업 중심 대학에서 사실 핵심은 모집 유형이 3개라는 거, 그리고 이 3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3개의 유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첫 번째로 가장 기본이 되는 권역내 일반형입니다. 이 권역내 일반형은 예비 창업자도 되고요. 그리고 초기 창업자, 7년 이내의 창업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권역내 일반형은 주소지 기준, 예비 창업자는 주소지 기준으로 진행하시고, 기존에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7년 미만의 창업 기업들은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으로 선발이 돼요. 내가 지금 뭐 서울에 계시다고 혹은 경기도에 계시다고 서울 경기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소재지 기준으로, 그리고 사업장에 등록된 소재지 기준으로 이 해당 권역으로, 해당 지역으로 신청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다른 지원 유형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지원을 합니다. 553개사를 지원해주고 예비 창업기업과 그리고 창업기업, 일반 창업기업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져서 진행이 돼요. 다만 예비 창업자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기준, 그리고 이미 창업하신 기업들은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으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드리면 내가 경기도에 살고 주소지도 경기도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 한양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예비 창업자가 아니라 이미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창업기업이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뭐 공장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 본사가, 사무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상에 위치한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공장은 사업자를 따로 가지고 계시고, 공장의 소재지는 강원도다. 그러면 강원대학교에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장이 아니라 공장도 있고 본사도 있는데, 공장은 강원도에 있고, 본사는 서울에 있다. 그러면 어떤 사업자로 신청할지에 따라서 서울 수도권인 한양대, 성균관대 혹은 공장이 있는 공장 사업자의 강원대, 요렇게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던 분들 중에 이 학교를 서울에 올라와서 살고 계시거나 혹은 이 직장을 서울에 올라가서 살고 계신 대표님들이 일부 있어요. 그 중에서 주소지는 뭐 충청이나 호남이나 뭐 대경, 동남권 뭐 이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주소지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예비 창업 패키지는 서울 수도권 쪽에 지원을 하시고 창업 중심 대학은 본인의 주민등록 소재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지원을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님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는 서울에 써서 떨어졌는데 창업 중심 대학은 다른 지역을 본인 이제 고향인 지역을 써서 합격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도 실제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쟁률을 낮추고 합격률을 높이고 뭐 이런 이제 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이거거든요. 지원 요건상에서도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신청 완료일 기준, 신청 시 선택한 창업 중심 대학 소재 권역에 해당되는 주소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결국 요 기준에만 맞으면 지금 현재 살고 계신 위치와 다른 지역을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창업중심대학에서 최대 2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비 창업자는 자기 부담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해요. 근데 기창업자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7년 이내의 사업자는 이 지원금에 선정이 되면 70%는 지원을 받지만 나머지 30%는
자기 부담금이라고 본인들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로 지역 주력 산업 연계형이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총 110개 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것 또한 예비와 기존 창업자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다만 지역 주력 산업에 한정돼서 지원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창업 중심 대학 주관기관이라고 하는 운영 기관들마다 각각의 주력 산업들이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엔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가 그렇고요. 그리고 대구대학교의 인공지능 AI랑 IT, 그리고 로봇기계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 대학별로 정해진 지역 주력 산업이 있는데 이 분야가 내 사업 아이템이랑 맞는지가 핵심이에요. 내 지금 사업장 주소지가 어디다, 내가 예비 창업자인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뭐 주민등록 주소지가 어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 아이템이 어떤 분야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내 사업을 뭐 특정 대학의 주력 산업에 포함시켜서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똑같은 이 IT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강조하는 키워드를 AI로 잡을지, 아니면 디지털 헬스케어로 잡을지, 아니면 IT로 잡을지, 뭐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로 잡을지, 뭘로 잡을지에 따라서 지원 가능한 대학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성형외과 정보를 뭐 보여주고 예약을 도와주는 뭐 강남언니 같은 플랫폼이라면 여기서 정보통신인 한남대학교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IT인 대구대학교에 넣을 수도 있네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뭐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이제 사업 범위까지 확장하려고 한다면,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면 전남대학교나 강원대학교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주력 산업이 여러 개면 어딜 선택하는 게 좋을지 이게 좀 궁금할 텐데, 여기서부터는 기관 특성을 좀 잘 분석해서 현재 사업과 가장 핏이 잘 맞는 곳에 넣어야 돼요. 지원금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니까 평가에 유리하도록 정리를 좀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생애 최초 청년 예비 창업형, 이게 굉장히 좀 매력적인 건데, 생애 처음으로 만 29세 이하의 청년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결국 만 29세라는 건 대상을 좀 한정지었고, 그 중에서도 또 예비 창업자라고 한정지었고요. 생애 처음 사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는 한정을 또 지었어요. 필터링을 하고 3번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경쟁률이 가장 낮아요. 110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경쟁률은 그 무엇보다도 낮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 다른 사업화 자금이랑은 다르게 최대 1억까지, 창업 중심 대학에서 가장 적은 거죠. 최대 1억까지 지원을 해주고, 실제 기준이 조금 복잡해요. 여기 기술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29세까지 괜찮은 겁니다. 가능해요. 다만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 이력이나 법인 기업의 대표이사로 등록한 이력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법인 기업의 주식이 50% 이상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법인 기업의 대표도 아니고 기업을 설립한 적이 없어도 특정 법인 기업의 주식의 50% 이상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좀 더 좋은 게, 신청자의 주소지나 창업 중심 대학의 권역이나 어떤 기술 분야나 이런 거 전혀 무관하고 그냥 희망하는 창업 중심 대학에 신청 가능해요. 가장 좋죠. 예. 조건이, 이 신청 조건 자체는 제일 까다롭지만 그 이후로는 굉장히 프리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청 자격 조건은 어떻게 체크하냐? 네. 홈택스에 접속해서 이 사업사실에 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받고 관련 증빙 서류들을 신청하실 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야가 딱 한정되어 있지도 않아요. 기술 분야, 이제 전 분야 신청 가능하고, 공고의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인 자는 안 됩니다. 딱 29세까지 가능한 거예요. 만 29세까지. 이해되시죠?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되고, 혹시라도 지금 뭐 이러저러한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채무 불이행이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시더라도, 지금 뭐 회생이나 파산을 해서 회복 중이다,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해서 지금 성실히 갚아 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운 대신에 해당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같은 예비 이 지원 사업이라도 경쟁 풀 자체가 달라요. 보통 다른 정부 지원 사업의 이 예비라고 하면은 대상이 보통 나이가 39세 미만이 많거든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청년이라고 하면서 만 29세 미만 이하라고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더 경쟁률이 낮습니다.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러면은 이 지원금이 이제 좀 궁금한 게, 지원금 어디에 쓸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예상패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장비나 소프트웨어나 뭐 외주 용역이나 인건비, 마케팅, 특허, 뭐 출장비, 뭐 더 나아가서 뭐 맥북 구매하시고 이런 것들 다 가능해요. 열려 있습니다. 다만 뭐 이전에 다른 내용에서도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지원금이 된다 안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신청하시는
여기에 작성하시는 사업 계획서상에 어디에 필요한지, 어떤 산출물이 나오는지 이거를 잘 맞춰 주시는 게 중요해요. 외주를 맡기더라도 막 통으로 그냥 마케팅 외주라고 맡기는 게 아니라 과업 범위랑 뭐 산출물이랑 뭐 단계별 검수랑 뭐 이런 것들 명확하게 하시면 어지간한 건 사용이 다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건 예비 창업자의 경우에는 이 지원금이 100% 지원이 돼요. 자기 부담금이라고 해야 되는 내 대응 자금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기존 기업들,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70%까지는 지원을 해주지만 자기 부담금이 30%가 있어요. 물론 뭐 현금과 현물 이렇게 나눠가지고 10%, 20%로 나눠서 진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들고 있어야 되는 대응 자금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만 이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요걸 한번 체크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예를 들면 2억까지 지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 이제 기업에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거는 1억 4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6천만 원은 자기부담금이라는 형태로 현금 2천만 원, 그리고 현물 4천만 원 이렇게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구조를 좀 알고 사업계획서를 쓰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비 창업 패키지만 보던 대표님들은 창업 중심 대학을 같이 봐야 돼요. 이게 이 선택지를 훨씬 늘리고 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유형에 따라서 이제 최대 2억까지 가능한 거고, 생애 최초라고 하더라도 최대 1억까지 별도의 트랙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조금 더 나아가서 청년 창업사관학교 여기까지는 잘 보시는데, 이 창업 중심 대학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세요. 대부분이 나는 대학생이 아니니까, 나는 대학에 안 다니니까, 뭐 혹은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접어버리시는 경우가 많더라고. 근데 대부분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금도 가장 높다라는 거, 최대 2억으로 다른 지원 사업 대비 더 많이 지원해 준다라는 거, 요거 알고 계시고 신청하실 때 필히 체크하셔서 자금 확보 가능성 가장 높이시고 안정적으로 자금 확보 성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